처음에 대표님이 책을 내셨을 때 뭐 출판사에서 먼저 책을 내자라고 제의를 받으신 건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냈습니다. 예, 그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설득 작업이 들어갔나요? 설득 안 했어요. 설득 안 했고 책 그 기획안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기획은 출판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책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 저는 좀 반대로 기획만 해가지고 출판사를 컨택해 보면 오히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ページ 정도 기획안만 써서 예. 이 책을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봤어요. 이제 보통 그런 종류의 책을 뭐 회계책을 누가 잘 많이 내나 그 출판사를 몇 군데 메이저 출판사를 선택한 다음에 요즘 독자 투고란이 다 있거든요. 그 저자 투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로 보내고 기다렸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세 군데 보냈는데 두 군데 연락이 안 오고요. 한 군데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책을 낸 출판사인데 홍대리 예. 홍대리를 낸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가 신생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베스트셀러죠 지금. 예. 네, 잘 팔렸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대표님께 그 컨설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새로 이제 사회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젊은이들이 이제 뭐 회사를 나와가지고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학 내에서 또 동아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만나 보셨나요 혹시요? 네, 뭐 주변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회계사니까 그런 자문을 많이 해오죠.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보다는 이제 그 수지 분석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이런 이제 컨설팅들을 많이 해오는 편인데 또 기존 고객이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문을 구하는 건 많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어떤 뭐 새로 시작하는 어떤 CEO들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 주로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좀 어떤 부분이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좀 공통점이 또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혹시 뭐 보이시는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열정 하나 빼면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요즘 이제 20대나 또 젊은 사람들 창업하려는 거 보면 그냥 조직생활 싫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생활 몇 년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요, 그 시장이라는 사회라는 곳이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이 분야에서 10년 정도는 배우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졌어요. 물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께 저도 이 방법을 강력하게 좀 권하는 편입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내가 뭔가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보다 작은 경험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계사가 되기 전에 세무공무원 생활 5년 했는데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한 5년 정도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한 10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그러고 사업을 하니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3, 4년 정도 경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 경험 가지고는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위기란 거 한 5년에 10년에 한 번씩 꼭 오게 되는데 경기가 좋고 잘 나갈 때는 어떤 회사는 다 잘 나갑니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같은데 대기업이나 정말 역사가 오래된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그런 회사들은 수많은 위기를 계속 극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신규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가 그 조직에 있을 땐 모르는데요. 나와보면은 저기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조직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걸 배우지 못해요. 그냥 한 1, 2년 만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이 한 2, 3년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 3년 정도에선 시킨 일은 잘합니다. 주어진 일은 잘해요. 그런데 회사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가 나가서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신다면 최소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을 하는, 그리고 그 회사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회사에 가서 경험을 먼저 쌓아라. 밑바닥부터 어떤 회사의 본질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 창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많고 뭐 시간 여유가 많다면 현장에 나가서 헤딩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죠. 직장생활 5년 한 것보다 사업 1년 하는 게 훨씬 더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죠. 수업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정과 경험이에요. 열정과 경험. 그 경험이란 건 현장을 통해서 얻어낸 경험이죠.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전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해도. 심지어 뭐 조그만 슈퍼마켓 하나를 해도 그런 열정과 경험이 있다면 안 망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아무리 큰 사업을 맡겨도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뭐 직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뭐 돈 버는 눈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관련된 또 책도 이제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회사의 어떤 본질, 회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회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세상이 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또 있기도 한데, 그런 본질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또 사회 변화 속에서 좀 어떻게 좀 뭐 변화가 있을지, 뭐 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그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어떤 국면일 수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사업의 본질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파는 회사냐는 고객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의 니즈가 변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도 변하는 겁니다. 그 고객 니즈에 따라가야 하니까. 변화의 패러다임이 빨리빨리 변하면, 고객이 원하는 게 빨리빨리 변하면 당연히 우리가 변해야 될 것도 빨라질 거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아무리 오래된 회사라도 오래된 회사일수록 더욱더 변화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그냥 자기 혼자만 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돈 버는 눈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이 현장의 중요성, 고객의 중요성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뭐를 파느냐는 고객이 원하는 걸 파는 거거든요. 제가 회계 컨설팅을 운영하는 회계사인데, 회계사의 업의 본질은 뭐냐 저희 직원들한테 가끔 좀 물어보면은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친구를 거의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회계사 하면은 세무 상담 해주고 뭐 회계 서비스 해주고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을 해서 세무 대행을 해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본질인 회사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대부분 고객들을 보면은 회계사를 찾는 이유가 내가 몰라서 회계사한테 맡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법에서 하라고 안 하면 안 할 거려. 그냥 내가 대충 공부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라이센스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런 회계사만 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회계사가 뭐 회계 지식이 너무 많고 뛰어나고 그래서 회계사한테 고객이 일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화에서라면 회계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냐?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회계 감사나 뭐 세무 대리 같은, 세무 대행 신고 같은 이런 서비스의 본질은